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포인트들이 어떤 게 있냐면, 자, 소장님께서 이제 11월은 증시가 괜찮을 거다, 기회가 온다라고 언제 말씀을 하셨죠? 이때 어딘가에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11월 달에 한번 AP 결산을 봐볼게요. 11월 달 사실상 굉장히 긍정적인 수익을 기록을 한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에코프로 기가 막히게 어제 진입했다, 그지? 에코프로 어제 무료 추천 주였죠. 어제 소장님 딱 방송 마치시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급등이 나온 것 같아. 방송이 한 이쯤 어디에 마무리하셨던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후에 굉장한 폭등세가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75만 원까지 열려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74만 8천 원까지 찍고 내려왔어요. 무튼 수익 보신 분들 좀 축하드립니다.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론을 펼치는 사람은 아니기는 해요. 결국 연준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올해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전망을 수차례 바꿨었고, 내년 최종금리에 대해서도 수차례 전망을 바꿨었지만, 결국 연준은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전망을 바꾸고 있지만,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기조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가가 둔화되는 걸 보면서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기대가 솔직히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근처로 내려갔다거나 이제 달성을 했다거나 하면 모를까, 그 전까지 소폭 내릴 수는 있어도 급격하게 내릴 거다, 이런 기대감은 조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일 미국 증시부터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들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일 미국 증시 S&P 500이 1.91%, 다우산업이 1.43%, 나스닥 종합이 2.37% 상승 마감했습니다. 3대 증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요 원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겠죠. 여기까지는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3.2%가 나왔어요. 3.2%. 근데 이 3.2%가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 9월달 상승폭이 3.7%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그리고 10월달 시장 전망치가 3.3%예요. 이 모든 거를 밑돌았다는 내용에 시장은 한 번 환호했고요. 더욱 두 번째 환호한 내용이라면, 사실 연준에서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지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즉 코어 CPI에도 보다 주목도가 높다, 이렇게 언급을 한 적들이 꽤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0%, 그리고 전월 대비 0.2% 상승을 보였는데, 자, 일단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거에 첫 번째 환호 포인트가 있겠고요.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은 제가 알기로 지난 2021년 9월 이후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란 분석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한 번 더 환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분명하게 약세를 보였고, 달러와도 약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겠죠.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국내 증시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달러원 환율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어제에 이어서 유지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어제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꽤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죠? 오늘은 그러면 2차 전지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을지, 혹은 해당 수급들이 반도체로 몰리는 경향들이 나올지 여부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언가가 오늘 증시의 주도주가 뚜렷하게 보인다기보다는 반도체와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오늘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자, 시장의 수급을 한번 봐볼게요. 자, 11월 6일 날 에코프로가 뭐 상한가를 가는 등 국내 증시가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나서, 사실 이후 흐름들을 봤을 때에는 계속해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들이 연출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수급을 확인해 보면은 자 11월 6일 날 외국인이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7천억 가량으로 나오죠. 그리고 7, 8, 9, 10 증시가 빠졌다고 한들 사실 수급이 이탈되지는 않았어요. 거래 대금이 점점 둔화되면서 시장에 대한 관망 심리가 확대될 수는 있을지언정 시장에 유입됐던 수급이 이탈되지는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락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금 결국은 또 빠지네. 에이 이럴 줄 알았어. 단순히 하루짜리 효과였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포인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은 안 빠지는데 시장만 빠졌어.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그죠? 선생님 에코프로랑 삼전이랑 비슷하게 생각해도 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코스피의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고 코스닥을 대표하는 종목이 에코프로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반도체가 갈 때 2차전지가 눌리고 반도체가 눌릴 때 배터리가 가는 이런 순환매적인 흐름들도 최근에 연출된 게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포인트들이 어떤 게 있냐면 소장님께서 이제 11월은 증시가 괜찮을 거다. 기회가 온다라고 언제 말씀을 하셨죠? 이때 어딘가에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11월 달에 한번 AP 결산을 봐볼게요. 11월 달 사실상 굉장히 긍정적인 수익을 기록을 한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소장님이 기회가 온다고 했을 때 혹은 11월 증시가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 또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기회를 잡은 분은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증시는요 절대 개인 투자자의 편이 아니에요. 증시는 절대 개인 투자자의 편이 아니라서 절대 바닥에서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자 지금 사세요 지금 사세요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지 않아. 순식간에 올라가요. 11월달 대표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온다고 한 이후에 첫 번째 기회를 분명하게 좀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제 그 다음 기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 다음 기회도 마찬가지로 절대 쉽게 기회가 찾아오지는 않는다. 공감이 좀 가시나요? 자 일단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분을 좀 반납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1.74% 상승인데 갭에 대한 걸 메운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개장 직후 상승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한번 했어요. 이제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탈하면서 갭을 메울 것이냐 이 여부에 좀 방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흐름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양은 아닌데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랑 연관성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증시에 주도주가 확실하게 생길 것 같지는 않다. 확실한 주도주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근데 테마성 장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회가 오기는 올 것 같다. 이 부분을 명심하고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들 드렸잖아요. 원래 이제 상승장이 온다고 하면은 상승장의 큰 조건 중에 하나는 주도 업종이에요. 주도 업종. 반도체가 되었던 배터리가 되었던 이 증시를 주도하는 업종이 있어야 증시를 견인시키고 끌고 가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배터리가 오르면서 상반기 증시도 어마무시하게 올랐잖아요. 이런 것처럼 증시가 강한 상승을 보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주도주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주도주에 대해 생각을 해볼 때 증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성장주였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 심리가 몰린 경향이 있었다면 그러한 기조가 이제는 조금은 꺾일 수가 있다. 최근에 반도체 실적에 대해서도 확인이 된 게 있고 공매도와 관련돼서도 전략이 수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양한 게 있으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더 해보는 게 좋겠다. 종목을 고를 때 이렇게 오늘 중요한 내용들은 정리가 되겠죠. 자 일단 그래도 코스피는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을 좀 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율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긍정적인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네요.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더 늘어날 수 있을지 여부부터 오늘 좀 확인해야 될 포인트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거는 정말 긍정적인데 이후에 이번 주에 뭐 소매 판매도 그렇고 중요한 경기 지표들 발표도 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상승에 대해서 물론 올라간 건 너무나 좋지만 무조건적으로 계속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말고
증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마음 한켠에 조금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위험자산 시장이에요. 100%가 아니란 말이야. 99% 내가 확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1%의 불확실성이 있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리스크를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장투하고 있는 주식이 갑자기 급등했는데 어느 정도 타점에서 팔면 좋을지 감이 안 옵니다. 조언 좀요. 사실 이거는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종목의 상황이 어떤지, 내가 매수는 언제 어디서 했고 내 평균 단가는 얼마인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통 목표 주가를 산출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목표 주가까지 무조건적으로 전량을 들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했던 거는 천천히 조금씩 2년 동안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갈 그림이었다고 보는데, 갑자기 목표 주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한가를 갔어. 그럼 당연히 내 생각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비중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분할 매도. 어느 시점에서 팔아야 될까요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팔자라고 마인드를 조금 바꿔보시면은 대응도 그렇고 주식시장에 임하시는 마인드도 그렇고 훨씬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결과도 그럴 거고. 그죠? 내일 목요일 수능날이잖아요. 11월 16일. 소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장님께서 어제 이제 내일은 수능날이고 개장이 1시간 늦게 되기 때문에, 즉 10시에 개장하기 때문에 방송 시간도 1시간 뒤로 밀려진다 라고 말씀을 방송에서 하셨었죠. 참고들 하시고. 저는 AP투자연구소에 재직 중인 이호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빠이빠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소개를 하고 있네. 죄송해요. 제가 제 소개를 못 드렸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시가 다 됐네요. 또 언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뵙는 그날에 웃으면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시고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안녕.